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과 조계종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를 조명합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색 템플스테이 행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다래가 시연됐습니다. 일본 교육 현장을 가보는 기획보도 순서. 오늘은 학생 수 감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일본 내 한국 민족학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불자열전에서는 대표적인 불자 기업인으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주도하는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참 스승이 그립습니다. 기획보도. 오늘은 영축 총림 통도사 방장과 조계종 종정을 지낸 노천당 월화대종사를 조명합니다. 이화사를 두루 겸비한 스님은 불교 정화운동과 종단개혁에 앞장서는 등 혼란한 시대에 비구다운 삶을 산 참 스승이었습니다. 영축산의 달빛과도 같았던 스님의 가르침은 이 시대 수행자들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가 고단하면 남이 수월하다. 영축산의 달 월화 스님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가르침입니다. 누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언제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런 말씀을 또 항상 하셨습니다. 그런 강직한 모습이 우리 조계종의 또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8의 나이로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한 월화 스님은 1940년 영축산의 도인, 조선불교의 거인이라 불리던 통도사 고화 스님의 전법 제자가 됐습니다. 이후 늘 근검절약하고 대중과 공익을 위한 일이라면 항상 먼저 앞장섰습니다. 이화사를 두루 겸비했던 스님은 특히 1954년 불교 정화운동뿐만 아니라 1994년 종단 개혁 때는 개혁회의 의장직을 맡아 우리나라 불교를 바로 세웠습니다. 옛날 또 정화 때나 1994년도 개혁회의 의장을 맡으셔가지고 당신의 바른 모습이라 생각하시면은 끝까지 같이 해가시고 또 선봉에 나서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십니다. 스님의 그런 올곧은 그런 정신이 지금 또 통도사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또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와 방장, 동국학원 재단 이사장, 조계종 총무원장과 종종 등을 역임한 종단의 큰 어른으로 지도자들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속가나 절간이나 보면은 자기 지도하는 분이 지도를 하면은 좋은 거는 제쳐놓고 나쁜 거 먼저 배우고 나쁜 거 먼저 뻔을 봅니다. 밑에 사람을 봐서도 자기가 가지고 싶어도 안 가져야죠. 밑에 사람을 봐서, 장래를 봐서. 모든 요직을 두루 거친 스님이었지만 자리 욕심은 버려둔 채 수행자의 청규를 지키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매사에 철저하시고 당신이 공과 사가 분명하시고 한 번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인사 올리러 들어갔더면은 방에 이제 양말하고 이렇게 옷이 막 늘어져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빨아드립니다. 그러니까 남이 빨면은 마음에 안 든다고 라고 곧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손술수범하시고 직접 다 또 그릇도 씻으시고 빨래도 하시고 또 항상 그 연장을 들고 계셔가지고 도량 곳곳에 당신이 그런 손길이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비를 모두 털어 불교계 최초의 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과 통도사 성보 박물관을 세우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건립 기금을 쾌척하면서도 이를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했던 월화 스님. 통도사와 불교의 미래에 대해 노심초사하던 스님은 2003년 12월 4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세수 89세, 법납 71세로 열반에 들었지만 스님의 은은한 달빛 같은 가르침은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삶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용퇴 일정이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를 통해 제시된 가운데
현재 공석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이 잇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는 16일에 열리는 제211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는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월정사와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 등 직선직 4석과 사회분야 직능직 1석 등 모두 5석의 제16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직선직 보궐선거는 오는 30일 오후 1시 월정사와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받고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개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할 것을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에 ROTC 23기 출신의 남영신 현 육군 특전사령관을 임명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일대에서 독서와 산책으로 휴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인근 군 주요 시설을 방문해 내부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과 문 대통령 내외가 대전 8경 가운데 하나인 장태산 휴양림에서 산책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계룡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도 소개했는데 김성동 작가의 장편소설 국수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진청규 작가의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읽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안동 봉정사 방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여름 휴가에 돌입한 문 대통령은 휴가 기간의 대부분을 군 보안시설 안에서 휴식을 취하며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과 일반 불자들이 함께하는 이색적인 템플스테이 행사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승가와 제가가 함께하는 중앙승가대 유니스테이, 그 현장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승가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에 학인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중앙승가대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승가실천융합연구소 꿈꾸는 보리수와 함께 학인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이 한자리에서 올리는 유니스테이를 개최해왔습니다. 유니스테이란 대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 유니버시티와 머물다의 뜻을 가진 단어 스테이를 합친 말로 대학 캠퍼스에서 즐길 수 있는 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법사 스님들과 함께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좀 더 사회에 나가셔서 좀 이제 의미 있고 좀 질적인 삶을 위한 자기 점검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층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의 제가 불자들이 이번 유니스테이에 참가했습니다. 고단한 삶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이곳을 찾은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유니스테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묻어납니다. 이 기회에 내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떻게 내를 다시 볼게 내 자신을 보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한 별명을 새로 지으며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또 학인 스님들로부터 참불가를 직접 배우며 불교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스님과의 대담, 컵을 이용한 난타 수업, 명상, 핸드벨을 이용한 음악 수업 등 참가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어떻게 넣어볼까 하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밖에서 막 너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내려놓고 오롯이 우리 여기 지금 이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학인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은 이번 유니스테이를 통해 인생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또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공부하는 이에게 있어 장학금이란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힘든 학문의 길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이 되어줍니다. 9년째 이어오는 청도 운문사의 법륜비구니 장학금 역시 학인들에게 든든한 격려와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비구니 교육 도량인 경북 청도 운문사에서 또 하나의 인재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9번째를 맞는 법륜 비구니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어제 봉행된 것입니다. 법륜 비구니 장학회는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이 종잣돈을 마련해 설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본 장학회 목적이 뭐냐면은 적법구현과 또 불교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사람을 우리가 선발한 것 같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학인 스님 6명에게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장학생 중 5명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수학 중이며 1명은 영국 브리스톨 대학 종교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스님들은 장학회가 만들어진 의미를 되새기며 학문에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명성 스님은 열심히 공부해 불교와 사회 발전을 위해 환원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하경에 보면은 보시에 대한 얘기가 60가지가 나와요. 60가지. 보시 바라미리 모든 보시 직계 인욕 정진 성전 만행을 다 함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보시하는데 많이 마음을 쓰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한편 운문사는 1년에 2차례 비구니 스님과 제가 불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법계 장학금이, 하반기에는 법륜 장학금이 배움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법륜 비구니 장학회는 이사장 명성 스님이 서화전을 통해 모연한 기금과 외부 후원을 합친 약 9억 원의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4명에게 2억 2천만 원이 전달됐습니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명성 스님을 비롯한 이사 스님들과 운문사 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달해가 시연됐습니다. 2018 명원 세계 차 박람회 현장에서 남쪽의 차와 북쪽의 물이 만나 남북 화합을 염원하는 찻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라산과 하동, 보성의 녹차와 백두산의 물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났습니다. 은은한 전통음악 속에 기품 있고 절도 있게 행해진 달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남쪽의 차를 북쪽의 청정수로 우려낸 평화달에 남과 북의 다식과 비둘기 등을 통해 그윽한 차양의 의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더불어 비둘기 한 쌍을 찻자리 중앙에 배치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남과 북이 함께 차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는 간단하지만 예를 갖추는 실용적인 생활 달해가 되겠습니다. 평화달의 구상은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서 시작됐습니다. 1953년 정전이 선언된 지 65년 만에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나 새로운 평화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평화달에는 이러한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평화달해를 창작한 유양석 한국차학회 부회장은 고려시대는 우리 차문화가 가장 크게 융성했던 시기라며 개성 차문화의 복원과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가장 우리나라 차문화가 화려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많은 그 문헌으로 궁중 문헌으로도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통일이 했다. 그러면 고려 개경의 그런 차문화의 발자취를 찾는다든지 문헌 기록을 다시 그 현장을 가서 찾아본다든지 그런 걸 재현할 수 있는 의상이라든지 닭이라든지 또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관광이라든지
또 문화재라든지 아주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평화다래를 선보인 명원 세계 차 박람회는 내일까지 전통다래 시연과 세계 각국의 찻자리 체험 등 차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들이 이어집니다. 이번 평화다래 시연으로 앞으로 남북의 전통 차 문화가 한반도 평화 조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명원 세계 차 박람회 현장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폭염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노동자들과 함께 불교수행법인 오체투지를 함께하면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막고 조속히 일터로 돌아가기를 발언했습니다. 폭염보다도 더 뜨거웠던 오체투지 현장을 김영교 기자가 소개합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 검은 조끼를 입은 참가자들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양 무릎과 팔꿈치를 대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5걸음마다 한 번씩 온몸을 던져 부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로 인해 숨조차 쉬기 힘들지만 해고 노동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이들의 오체투지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10년째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오체투지는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 등 신체의 5부분을 땅에 닿게 하는 불교 수행법으로 자기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불법 승산부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119명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복직을 염원하면서 저희가 매일 절로 시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정예고로 국가폭력으로 또 사법살인으로 희생된 고 김중 조합원의 대한문 시민 분향소가 오늘로 31일 차입니다. 오체투지 행렬은 조계사를 출발해 지난달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해고 노동자 고 김주중 씨의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과 해고 노동자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동료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복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근 노사 간 합의로 12년 만에 복직에 성공한 KTX 여승무원을 비롯해 금속노조 노동자, 일반 시민들도 오체투지 행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말 장기투쟁 사업장의 하나로서 먼저 복직하게 됐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좋은 희망의 메시지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오늘도 이 무더위에 오체투지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희망의 기운 함께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해법은 노사 간 대화뿐인 상황. 이에 따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저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한 5년 전부터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요. 일반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떤 종교인의 책무적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는 노동 문제가 상생과 화쟁의 불교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교육 관련 기획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일본 오사카에는 교포 후손들에게 60여 년 가까이 민족의 정체성을 교육하고 또 지키고 있는 민족학교, 금강학교가 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만성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박성용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오사카 금강학교 체육관에서 폭염에도 아랑곳 없이 학생들이 우리의 국기 태권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의무 수업으로 익힌 태권도지만 학생들의 실력은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노릴 만큼 수준급입니다. 일본 사회에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태권도로 익히고 자존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50년 일본 정부 인가로 문을 연 금강학교, 61년 우리 정부의 인가 이후 지난 60여 년 동안
일본 관서 지역에서 몇 안 되는 민족 정체성 교육의 대표적인 산실입니다. 독도나 일본군 성노예 등 양국의 민감한 역사 문제도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학교의 노력에 한일 학생들 역시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진 생각을 이해해가면서 그냥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子たちからそういう曲とかからでも、ちょっとでも日本と韓国の、その距離を近めて仲良くしたい。 그러나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서 고질적인 문제가 금강학교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학교가 오사카 시내에서 너무 먼 외진 항구에 있다 보니 학생들이 등하교로 서너 시간을 허비하는 데다 교사 휴게실이나 급식실, 기숙사 등 고질적인 시설 부족과 전문교사 부족, 학생 수 감소까지 민족학교라는 자긍심이 없다면 버티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도 지금 모든 분들이 이 교육 공동체가 이 학교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더 포폐화되는 학교들을 찾아서 이전을 하든 경쟁력.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K-팝에 빠져 한글을 배우러 온 일본 여학생이나 저는 집에서 1시간 반 걸려가지고 아침도 일찍 일어나야 돼서 기숙사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증조 할아버지의 나라를 더 알고 싶은 교포 여학생에게 이런 학교 사정은 불편 그 이상입니다. 급식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이 지난 2010년 불교방송 취재 때도 드러났던 사안이지만 지난 8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한류 열풍이나 국격을 말하기 전에 민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 시행과 학교 이전 등 우리 교육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BBS 뉴스 박성용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죠. 오늘은 그 21번째 순서로 대표적인 불자 기업인으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주도하는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을 류기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등산 장비 업체에서 출발한 토종 브랜드로 국내 아웃도어 시장을 이끌고 있는 블랙야크의 창업주 강태선 회장. 불심의 섬 제주가 고향인 강 회장은 어린 시절 독실한 불자였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불교와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저 어린 소년 시절은 할머니 손에 잡혀서 우리 동네는 암자 절에 자연스럽게 다니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뼛속까지 산악인인 강태선 회장. 산을 누구보다 정말 사랑했고 평생을 산과 함께하면서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했고 산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항상 산에 다니기 때문에 산에 가면은 많은 이 사찰에 있어서 저 발 닿는 데에 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저 마음의 기도를 올리고 또 공양도 하고 또 저 마음의 우쭈껑을 달래기도 합니다. 강 회장에게는 산을 오르는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적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후에 히말라야 원정 가면 우리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는데 베이스 캠프 설치하게 되면 스님을 모셔다 놓고 남아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 등반 끝날 때까지 거기에 향불을 피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에 다니는 그 자체가 불교와의 인연이고 불교의 믿음이고. 모범적인 불자 기업인으로 자리 잡은 강 회장은 기업이 이윤 추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삿된 마음 없이 순수한 의도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나눔과 보시를 실천했을 때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말라야의 고산동물로 산악인들에게 짐 운반부터 땔감, 고기 등 모든 것을 내주는 야크를
대표록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기업의 가치관을 반영한 겁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업의 이윤을 일정 액수 사회에 환원해주고 그 사회 환원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했을 때 아마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나눔이 보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경영에도 이거를 적극 반영해서 강 회장의 부처님을 향한 깊은 불심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의 원동력이자 큰 의지처가 됐습니다.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은 블랙야크는 국내를 넘어 유럽과 북미 지역 아웃도어 시장에도 진출해 전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계엄령 선포, 국립공원 야영 금지, IMF와 같은 아웃도어 시장의 숱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던 것도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 의한 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서 지금 기업하면서도 그때 그 이루어졌던 그 하나하나의 행동과 행위 또 히말라야 그 웅장한 그 산세에 느끼는 저한테 오는 키가 아마 저희 오늘 살아가는 기업과 생활하는 데 큰 힘과 도움이 되지 않나.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한중일 3국이 간직한 전통 문화 중에 하나는 차입니다. 특히 예로부터 중국 차는 향, 일본 차는 빛깔, 우리나라 차는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는데요. 우리 차 문화는 고려시대에 크게 융성했으나 숭유 억불의 조선시대에 불교의 쇠락과 함께 크게 위축됐는데요. 차는 몸은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데도 크게 유익하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 차로 폭염에 지친 심신을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8월 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